여러분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서 중고 거래 앱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이슨이라고 검색창에 치면 정말 끝도 없이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실사용 횟수 적음, 풀박스 보유, 심지어는 그냥 가져가세요. 수준의 헐값에 올라온 녀석들도 수두룩해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인가요? 그때 다이슨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강남 아파트 거실 거치대에 보라색 파이프에 다이슨이 세워져 있느냐 없느냐가 그 집의 센스와 경제력을 상징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청소기 하나에 100만 원을 태우느냐며 경악하던 사람들도 결국 그 세련된 디자인과 윙 하는 미래지향적인 모터 소리를 직접 듣고 나면 홀린 듯 지갑을 열 수밖에 없었죠. 그야말로 가전업계의 애플, 무적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이슨이 있던 그 자리를 지금은 LG전자의 코드제로가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어요. 점유율이 반토막 난 수준을 넘어 이제는 다이슨 쓰면 손목 아프고 불편하지 않느냐는 말이 당연하게 나올 정도가 됐죠. 무선 청소기라는 시장을 아예 무에서 유로 창조해낸 이 위대한 영국 신사는 대체 왜 한국 시장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밀려나게 된 걸까요? 단순히 LG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다이슨이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오늘 그 잔혹하고도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전쟁의 뒤이야기를 현미경처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는 돈줄경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현명한 소비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다이슨의 위기와 LG의 반격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이슨이 AS 문제 때문에 망했다고들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이면에는 한국인의 주거 문화, 음돌바닥의 비밀, 그리고 먼지를 대하는 동양과 서양의 근본적인 관점 차이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프리미엄 가전시장에 지난 10년사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이슨이라는 거인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어떤 실책을 범했는지, 그리고 LG는 어떻게 그 틈새를 파고들어 안방 주인 자리를 뺏어왔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1시간 뒤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이야기는 1978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모든 청소기는 먼지 봉투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봉투가 차면 찰수록 흡입력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제임스 다이슨은 자기 집 청소기가 자꾸 빌빌거리는 꼴을 못 보고 직접 뜯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견하죠. 아, 먼지가 봉투의 미세한 구멍을 막아서 공기가 안 통하는구나. 여기서 그는 미친 사람 같은 집념을 발휘합니다. 봉투가 없으면 되잖아.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해 산업용 공장에서나 쓰던 사이클론 기술을 청소기에 이식하겠다고 마음먹죠.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공기를 아주 빠르게 회전시켜서죠. 무거운 먼지는 밖으로 튕겨내고 깨끗한 공기만 위로 뽑아 올리는 방식이에요. 말은 쉽지만 이걸 가정용 크기로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오츠페 27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제임스 다이슨이 첫 번째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기까지 실패한 횟수입니다. 15년 동안 수입도 없이 창고에 박혀서 청소기만 만든 거예요. 아내는 미술 교사를 하며 생계를 꾸렸고 제임스는 매일 먼지 구덩이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1983년 지포스라는 이름의 첫 모델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영국 기업들이 다 거절했어요. 누가 먼지통이 훤히 보이는 징그러운 청소기를 사겠느냐는 거였죠. 결국 일본에서 먼저 출시됐는데 당시 가격이 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납니다. 왜냐고요? 예뻐서요. 핑크색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일본 부유층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다이슨은 영국으로 돌아와 본진을 차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다이슨이 성능이 제일 좋아서 전 세계를 제패했다는 생각이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다이슨의 진짜 성공 비결은 팬덤과 스토리텔링이었어요. 다이슨 청소기를 쓰는 건 마치 카페에서 맥북을 펴놓고 작업하는 것과 비슷한 감성을 줬습니다. 투명한 먼지통에 내 집의 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쌓이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 자체가 시각적인 카타르시스를 준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하고 있구나, 내 청소기는 이만큼 강력하구나 라는 걸 실시간으로 보여준 겁니다. 투박한 가전제품을 테크 가제트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이슨, 드디어 한국 시장에 상륙하며 대무선 청소기 시대를 엽니다.
모든 한국 가전사들이 벌벌 떨었죠. 그런데 말이죠. 다이슨이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은 청소 후에 걸레질을 안 하면 청소를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히 칼을 갈던 LG전자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바로 바닥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바닥은 신발을 신고 지나다니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바닥은 침대이자 식탁이고 아이들이 뒹구는 놀이터죠.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서양식 청소의 핵심은 카페트, 깊숙이 박힌 먼지를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흡입력이에요. 그래서 다이슨은 모터의 회전 속도에 목숨을 걸었죠. 하지만 한국은요, 뽀득뽀득함이 생명입니다. 먼지만 빤다고 끝이 아니에요. 발바닥에 닿는 그 끈적함, 미세한 유분기를 닦아내야 비로소 청소가 끝났다고 느끼는 자식 문화의 DNA가 우리에겐 흐르고 있거든요.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청소기는 무조건 힘이 좋아야지 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일반적인 가정집 마루 바닥에서 200Wh 이상의 흡입력은 오버스펙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너무 강력하면 장판이 들러붙어서 밀기가 더 힘들어지죠. 다이슨이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모터를 가졌다고 자랑할 때 LG전자는 다른 곳을 봤습니다. 한국인들은 청소기 돌리고 나서 또 무릎 꿇고 걸레질을 하네? 이걸 한 번에 합쳐주면 어떨까? 이게 바로 전설의 시작 물걸레 키트의 탄생 배경입니다. 다이슨은 끝까지 청소기는 먼지를 빠는 도구지 물칠하는 도구가 아니다라며 고집을 피웠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LG의 원스톱 솔루션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LG 코드 제로 A9 개발팀의 일화를 아시나요? 처음 물걸레 흡입구를 개발했을 때 내부에서도 반대가 정말 심했다고 해요. 청소기에 습기가 들어가면 모터 망가지는 거 아니냐, 너무 무거워져서 여자들이 쓰기 힘들다 등등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지만 개발진은 포기하지 않고 실제 한국 가정집 1000곳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90% 이상의 가정이 무선 청소기를 돌린 후 별도의 물걸레 청소기를 또 돌리거나 힘겹게 무릎 꿇고 송얼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LG는 결단을 내립니다. 단순한 물걸레가 아니라 먼지 흡입과 물걸레 회전이 동시에 되는 듀얼 방식을 세계 최초로 구현해내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부 커뮤니티에서는 다이슨 사려다가 LG 샀는데 물걸레 때문에 광명 찾았다는 후기가 도배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물걸레 하나 때문에 다이슨이 무너졌을까요? 에이, 설마요.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먼지통 비우기였죠. 여러분, 청소기 돌리는 건 좋은데 그 먼지통 털 때 먼지 날리는 거 그거 진짜 고역이잖아요. LG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워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가전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올인원 타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2010년 이전까지 우리에게 청소기 거치대는 그냥 충전기였습니다. 그런데 LG전자가 어느 날 이상한 물건을 들고 나옵니다. 길쭉한 타워 모양인데 청소기를 꽂기만 하면 슈웅 소리를 내며 먼지통을 자동으로 비워준대요. 이게 바로 올인원 타워입니다. 초등학생 버전으로 설명하자면 쓰레기통을 비우는 쓰레기통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먼지통을 열어 손으로 먼지 뭉치를 끄집어낼 필요도 없고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마실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니, 손으로 비우면 10초면 되는데 굳이 돈 더 주고 저걸 사야 해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은 다들 어떻게 하세요? 한번 써본 사람은 절대 그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건 마치 건조기나 식기세척기 같은 거예요. 없어도 살지만 있으면 삶의 질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신세계죠. 다이슨의 먼지통 비움 방식은 일명 포인트 N 슛이라고 해서 빨간 레버를 밀면 아래 뚜껑이 열리며 먼지가 툭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나름 혁신적이었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먼지가 주변으로 다 튀고 필터에 낀 머리카락은 결국 손으로 빼야 했다는 겁니다. LG의 올인원 타워가 무서웠던 점은 단순 기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디자인이었죠. 기존 무선 청소기들은 각종 노즐과 틈새 브러쉬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LG는 이 모든 부속품을 타워 안에 숨겨버렸어요. 거실 한복판에 두어도 지저분하지 않고 오히려 세련된 가구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우리 집 거실에 두기 예쁜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반면 다이슨은 여전히 우리는 기술이야, 기계적인 게 멋진 거야 라며 공대생 감성을 고집했습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린 거예요. 가전이 가구가 되는 시대에 다이슨은 여전히 공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이슨에게 닥친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고장난 내 청소기를 고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거든요. 다이슨 유저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그 악명 높은 AS 잔혹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 지불하는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기계값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겪을 모든 불편함을 회사가 책임져 준다는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AS 초강대국입니다. 동네마다 LG 삼성 서비스 센터가 깔려 있고 오늘 고장나면 내일 기사님이 오시는 게 당연한 나라죠. 이런 나라에서 다이슨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다이슨에게 한국은 그저 물건 많이 팔리는 시장이었을지 몰라도 한국 소비자들에게 다이슨은 비싼 돈 주고 모시는 상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이슨은 원래 고장이 잘 난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사실 다이슨의 내구성이 타사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고장난 이후의 대처였습니다. 다이슨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 사는 거다 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외국 기업이니까 좀 느릴 수 있지라고 이해해주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은 금방 바닥났죠. 부품 하나가 없어서 영국 본사에서 올 때까지 3개월을 기다려라. 청소기 없이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한국 가정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국 이 기다림이 분노로 변했고 그 분노는 브랜드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한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던 사례를 들어볼까요? 120만 원을 주고 최신형 다이슨을 산 한 고객이 1년도 안 돼서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현재 해당 모델 배터리 재고가 전국적으로 품절이라 입고까지 최소 8주가 소요됩니다. 고객은 황당해서 묻죠. 그럼 8주 동안 청소는 어떻게 하나요?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저희 공식몰에서 사용 가능한 할인과 쿠폰을 드릴 테니 새 모델을 구매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게 실화입니다. 고쳐달라는 고객에게 싸게 줄 테니 새 거 사라고 말하는 패기. 이건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혁신이 아니라 오만으로 비춰졌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LG는 어땠을까요? 고객님, 내일 방문해서 배터리 교체해드리고 전체 점검까지 해드릴게요 라고 하죠. 이 한 문장이 100만 원의 가치 차이를 만든 겁니다. 청소기 시장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점유율을 뺏기던 다이슨, 보통 기업 같으면 철수를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이슨은 역시 다이슨이었습니다. 그들은 청소기에서 잃은 돈을 이것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여성의 워너비 아이템 에어랩의 등장입니다. 다이슨은 어떻게 가전회사에서 뷰티 아이콘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에어랩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 바로 코안다 효과입니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공기 흐름이 물체 표면에 딱 붙어서 흐르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초등학생 눈높이로 말하면 머리카락이 바람을 타고 알아서 돌돌 말리는 마법 같은 거예요. 다이슨은 원래 이 기술을 청소기 먼지 분리나 선풍기 날개 없는 바람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걸 헤어롤에 적용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기존의 고데기는 뜨거운 열로 머리카락을 지져서 모양을 만들었지만 다이슨은 공기의 흐름으로 유인해서 모양을 만들거든요. 머릿결 손상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다이슨은 그냥 운 좋게 뷰티 아이템을 하나 건진 거라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카테고리 확장 전략이었습니다. 다이슨의 핵심 DNA는 모터와 공기 역학입니다. 청소기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계고 드라이기는 공기를 내뱉는 기계죠. 다이슨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청소기 시장에서는 LG라는 가전 공룡에게 밀리고 있지만 바람을 다루는 기술력만큼은 우리가 압도적이다. 그럼 이 바람을 가장 비싸게 사줄 사람이 누구일까? 그 타겟이 바로 헤어스타일링에 진심인 여성들이었습니다. 70만원짜리 청소기는 비싸다고 고민하던 사람들도 내 머릿결을 지켜주는 70만원짜리 에어랩에는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에어랩이 처음 나왔을 때의 파급력을 기억하시나요? 전국의 모든 백화점 다이슨 매장 앞에 오픈런이 벌어졌습니다. 재밌는 건 청소기 AS 때문에 욕하던 사람들이 에어랩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이때 다이슨의 브랜드 이미지는 청소기 아저씨에서 트렌디한 뷰티 전문가로 격상됩니다. 다이슨은 광고비를 쓰는 대신 제품 자체가 주는 신기한 경험이 쇼폼을 타고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기에서 잃어버린 브랜드 가치를 뷰티 가전에서 완벽하게 회복한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다이슨이 이렇게 뷰티 시장에서 꿀만 빨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영국 본사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 감히 우리를 청소기 시장에서 밀어내 라고 외치며 절치부심 끝에 나온 신제품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그 방향성이 조금 독특합니다. 단순히 물걸레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미래의 집을 통째로 설계하려 하거든요. 이제 다이슨이 준비한 진짜 방역의 서막, 로봇 청소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 시장 어떠세요? 로보락을 필두로 한 중국 가전들의 공세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다이슨은 끝났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드는 근거가 바로 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의 부진입니다. 하지만 다이슨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다이슨이 정의하는 로봇 청소기는 걸레질 좀 해주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율주행하는 강력한 진공청소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최근 출시된 360 비즈 나부를 보면 그 집착이 느껴집니다. 남들이 다하하는 물걸레 자동 세척 기능을 과감히 빼버렸거든요. 왜일까요? 청소기의 본질은 바닥의 먼지를 완벽하게 흡입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요즘 로봇 청소기들은 슬림하고 예쁜데 다이슨은 왜 이렇게 높고 투박해?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다이슨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얇아지려면 모터가 작아져야 하고 모터가 작아지면 흡입력이 약해집니다. 다이슨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1만 RPM으로 회전하는 하이퍼디미엄 모터를 로봇 속에 집어넣었죠. 이건 웬만한 무선 청소기보다 강력한 수치입니다. 즉 다이슨의 로봇 청소기는 로봇의 탈을 쓴 괴물 청소기인 셈입니다. 디자인을 포기하고 성능을 선택한 아주 다이슨다운 결정이죠. 비즈 나브의 하이라이트는 어안 렌즈입니다. 360도 시야를 확보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게 밤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슨은 로봇에 LED 라이트를 달아줬습니다. 어두운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스스로 라이트를 켜고 먼지를 찾아내죠. 마치 특수부대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벽면을 인식하면 측면에서 액추에이터가 튀어나와 구석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구석 청소를 못한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수천억 원의 연구비를 쏟아부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이슨이 준비한 진짜 방역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기 헤드에서 초록색 불빛 나오는 거 보셨나요? 그냥 예쁘라고 달아놓은 거 아냐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이 초록색 불빛 하나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공포를 시각화했거든요. 우리는 보통 눈에 먼지가 안 보이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이슨은 말합니다. 당신 눈이 틀렸어 라고요. 다이슨의 최신 모델들에 탑재된 플러피 옵틱 기술은 바닥에 초록색 빛을 아주 낮은 각도로 쏴줍니다. 그러면 마루 바닥 위에 쌓여있던 미세먼지들이 그림자를 만들며 선명하게 드러나죠. 초등학생 눈높이로 비유하자면 암실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공기 중에 먼지가 반짝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처음 이 기능을 봤을 때 많은 전문가가 비웃었습니다. 청소기에 웬 레이저쇼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써본 소비자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청소 끝냈다고 생각한 것이래. 불을 비췄더니 먼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 라는 후기가 쏟아졌죠. 이건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공포 마케팅의 정점이었습니다. 내 집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줌으로써 사람들이 더 자주 더 꼼꼼하게 청소하게 만든 거죠. 다이슨은 이제 먼지를 치우는 도구를 넘어 먼지를 찾아내는 탐지기가 된 겁니다. 다이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청소기 내부에 피조 센서라는 걸 달았어요. 먼지가 흡입구로 들어올 때마다 초당 15,000번씩 진동을 측정해서 먼지의 크기와 양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LCD 화면에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보여주죠. 지금 당신은 10 미크론 크기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500만 개 빨아들였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청소하면서 이런 수치를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게임에서 몬스터를 잡고 경험치를 쌓는 듯한 묘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청소라는 지루한 노동을 데이터 수집이라는 즐거움으로 치환시킨 다이슨의 천재적인 기획력이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다이슨은 청소기를 넘어 우리의 공기와 물 그리고 소리까지 장악하려 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달린 헤드폰 존부터 최근 출시되어 업계를 뒤흔든 물걸레 전용 청소기까지 다이슨은 과연 LG의 안방 시장을 다시 뺏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거인의 마지막 발버둥일까요? 이제 그 대망의 결론과 훈훈한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슨이 최근에 내놓은 워시 지원이라는 모델을 보셨나요?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동안 LG가 먼지 흡입과 물걸레를 동시에를 외칠 때 다이슨은 콧방귀를 끼며 버텼잖아요. 그런데 결국 물걸레 전용 기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보통의 물걸레 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이면서 물칠을 하죠. 하지만 다이슨은 진공 흡입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초등학생 버전으로 설명하자면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젖은 롤러로 바닥에 오물을 닦아서 분리해내는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진공 흡입을 하면 젖은 먼지가 관로에 달라붙어 냄새가 나고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이슨은 우리가 물걸레를 안 만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을 찾느라 늦은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겉으로 보면 결국 한국 시장 등살에 못 이겨 물걸레 만들었네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면면을 뜯어보면 다이슨 특유의 고집이 살아 있습니다. LG의 물걸레가 편의성과 통합에 집중했다면 다이슨의 워시 지원은 위생적 분리에 집착합니다. 오수와 정수를 완벽하게 나누고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실시간으로 긁어내서 항상 깨끗한 물로만 바닥을 닦게 설계했죠. 이건 따라 하기라기보다는 한국이 던진 물걸레라는 숙제를 다이슨만의 공학적 방식으로 풀어낸 정면 승부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만약 다이슨이 한국 시장에서 독주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150만 원짜리 청소기를 사면서 먼지통을 손으로 털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LG가 없었다면 다이슨이 굳이 한국인 입맛에 맞는 물걸레 기술을 개발했을까요? 다이슨의 실책과 LG의 방역, 그리고 다시 이어진 다이슨의 역습. 이 치열한 10년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소비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먼지 자동 비움은 기본이고 물걸레질까지 완벽하며 미세먼지 배출까지 차단된 상향 평준화된 가전의 시대를 살게 된 거죠. 거인들의 싸움 덕분에 우리의 거실이 더 깨끗해진 셈입니다. 영상 마무리하면서 핵심 요약 3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다이슨의 몰락은 한국 특유의 물걸레 문화와 AS 기대치를 간과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LG전자는 올인원 타워와 물걸레 키트라는 현지화 혁신으로 안방 주인 자리를 뺏어왔습니다. 셋째, 하지만 다이슨은 뷰티테크로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물걸레 기술로 다시 한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 청소기 바꿀 때 됐나 고민되신다면 딱 이것만 하세요. 매장에 가서 다이슨의 플러피 옵틱 불빛을 한 번만 비춰보세요. 내 눈에 안 보이던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의 청소 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브랜드의 이름값보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겠죠. 영상 초반에 제가 물었죠. 강남 아파트 필수템이었던 다이슨이 왜 당근마켓 단골 매물이 되었느냐고. 그건 다이슨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똑똑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이슨은 그 똑똑해진 우리를 다시 유혹하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은 5127번 실패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일 뿐이다. 다이슨의 한국 시장 잔혹사 역시 그들에겐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5128번째 실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이슨과 LG 둘 중 어느 쪽의 철학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샤오미와 로보락은 어떻게 한국 로봇 청소기 시장의 80%를 먹어치웠나 라는 주제로 가전업계의 또 다른 지각 변동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줄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